사람한테 휘둘리고 사는 사람이에요. 저기 뭐라고 그랬지? 이제 기준님께서 사람한테 휘둘리고 사는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람을 통해서 근데 이득을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내가 사람 자꾸 속고 아니면 내가 많이 퍼주고 해도 돌아오는 건 크게 없는 부분이 또 있어요. 근데 본의 아니게 타고나게 또 안 좋은 것 중에서는 하나는, 먼저 안 좋은 거 먼저 말씀을 드릴 거니까, 건강이 조금 좋지가 좀 않거든요. 여러 가지로. 근데 건강을 너무 안 좋게 가지고 태어나서 몸이 좀 약하신 편이에요. 지금까지는 뭐 타고나게 큰 병이 있다거나 그러진 않더라도 내가 몸이 좀 약한 편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인복은 어떻게 보면 없는 거니까, 저는 인복이라고 생각하는 거를 뭔가 좀 귀인이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사회적으로 생활할 때 사회적으로 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뜻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사시면서 본인만 믿고 사셔야 되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믿기보다 본인 고집대로 가야 되는 게 조금 맞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전볼 때 모든 분들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신기라고 보셨을 거잖아요. 그쵸? 이게 있다고 무조건 무당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 사람은 다 가지고 태어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신 분, 좀 많이 가지고 태어나신 분, 정말 무당과 견주어도 비슷하게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이 좀 있는데, 없으신 편이 아니에요. 좀 있으신 편이거든요. 근데 이게 있으면 좋을 건 솔직히 없어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뭐 삼재라고 다 같이 힘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좀 힘들어져요. 해당이 되고, 9수, 19, 뭐 29, 이 9수 때 다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근데 나는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장례식을 갔다 오거나 이러면은 조금 난 재수없는 일이 좀 생긴다거나 운이 좀 안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좀 가지고 좀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사시면서 이런 부분들을 조심을 하셔야 되는데, 올해 별로 운이 좋지가 않아요. 올해 운세가 자꾸 사람한테 휘둘리는 것도 또 있고, 그리고 내가 지금 진행해야 될 것들이 뭐 A, B, C 중에서 골라서 진행을 조금 해야 되는데, 이 중에서 만약에 A를 하기로 했으면 B하고 C는 버리고 A만 몰두를 해도 요즘 세상은 성공할까 말까 하는 세상인데, A를 하시면서도 B하고 C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계속 고민하고 있어서 선택하실 시기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손해를 좀 많이 본다고 조금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빨리 결정을 좀 짓고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뭔가 득이 되는 해는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뭔가 성과를 내는 해는 아니거든요. 올해는 내가 어떻게 움직일지 계획을 세우고 방향을 잡고 씨를 뿌리는 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과는 내년, 내후년을 보셔야 되고요. 올해는 좀 그렇게 욕심을 좀 안 내고 뭔가 노력하는 해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가 내 발에 걸려 넘어질 일이 별로 좀 없어져요. 근데 지금 뭐 제가 볼 땐 좀 많이 기운적으로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러니까 요새 좀 어디가 아프신 거 있거나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크게 아픈 거는 없고요. 네. 좀 정신적으로 조금 어렸을 때부터 좀 아팠어요. 네, 정신적으로 아파서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도 계속 받고 계시는 중이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맨 처음 들었던 요 신기, 그러니까 요게 있으면 말 그대로 귀신이 아무나한테 붙지는 않아요. 막 예를 들어서 귀신 붙다는 거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런 게 있어야지 귀신도 붙고.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귀신이 붙으면, 그러니까 저희 같은 무당들은 귀신이고 신도 몸으로 실어서 뭔가 표현을 한다거나 행위를 하는데, 그걸 끝내고 보낼 수 있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그게 나가지지가 않아요, 계속. 근데 이게 없으신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보통 사람들보다 좀 틀린 점이 좀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이 뭐 어떤 거예요? 좀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좀 틀린 점이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꿈을 좀 많이 꾼다거나 아니면 좀 헛게 보인다거나 헛게 들린다거나 감이 좋거나 촉이 좋거나 뭐 대충 뭐 이런 것들이에요. 촉은 좋은데 좀 이렇게 좀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특별한 사람이라는 내가 네. 그런 게 있어요. 하늘로부터 뭔가 특별한 사람이랑 좀 말로 표현하기는 그래요. 근데 일단
그렇죠? 근데 지금 뭐 그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뭐 사람은 다 특별하니까 뭐 내가 하나하나 다 특별하니까 그럴 수 있는데 문제는 제가 볼 때 이제 문제는 이런 부분 때문에 내 일상생활이 좀 힘들어지는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이 또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배제를 하고 내가 좀 바깥에서 티를 안 내고 좀 눌러놓고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 직성이 이런 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니까 좀 쟤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난 이상한 사람이 아닌데. 근데 이제 특별하신 분이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요 신기 때문에 좋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이 있다. 뭐 요새 사람들이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수호신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게 일반 사람들은 이게 수호신이 진짜 수호신인지 귀신인지 그러니까 가짜로 거짓말하는 건지 분간해낼 수가 없어요. 그거를. 근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귀신이고 신이 들어오면은 다시 못 보낸다고 보내야지 맞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근데 그러신 분이 아니잖아요. 이게 있다 보니까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신이 깃들어 있기보다 귀신이 좀 깃들어 있어요. 귀신이 깃들어 있고 그게 속이는 거거든요. 그걸 나 자신을. 근데 이게 신이 정말 깃들어 있으면 바깥에서 생활을 할 때 도화를 주면 도화를 주지 망치게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도 조금 속고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러니까 내가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제가 천주교를 다니거든요.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신은 좋은 신은 천사고 나쁜 신은 악마잖아요. 네. 근데 나쁜 신은 사탄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마귀라고도 해요. 근데 사탄은 분노라고도 해요. 근데 요새는 좀 분노가 좀 저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분노, 화가 잘 나요. 올해 솔직히 힘든 해예요. 내가 답답한 해예요. 그리고 올해 자꾸 사람들이 괴롭히는 해이고, 그러니까 내가 좀 좋게 잘 하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올해 들어온 운도 있고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탄이니 천사니 악마니 뭐 이런 부분에서 영향을 주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깨끗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깨끗해져야지 올바르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너무 여리고 약하시다 보니까 이 마음적인 것도 커요. 그렇게 내가 옳고 강한 되게 강한 사람이면 그런 거에 흔들릴 수는 없는데 그나마 내가 마음이 착해서 그냥 자꾸 그렇게 흔들리는 거 휘둘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나마 수호신이 도와주는 게 있대요. 그나마 이만큼 지켜주는 게 있대요. 마음이 착해서. 그래서 근데 이게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서 이 상황으로 계속 사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렇죠. 살아갈지. 근데 그게 그렇게 하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 부분을. 네.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그래서 말 그대로 좋은 것들은 남겨두고 나쁜 것들은 쳐내야 되는 거예요. 무당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래야지 내가 더 몸도 개운해지고 정신도 맑아지고 지금 병원 다니고 하는 것도 안 다닐 수 있으니까 다니긴 다니셔야겠지만 조금 덜 그러니까 빨리 쾌차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인지를 하시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조금 이제 문제가 조금 어느 정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 근데 그걸 분간해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전업으로 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 이걸 빨리 결정을 하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올해까지는 솔직히 안 좋은 해예요. 내년 된다고 빵 터지는 해는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뭐 내년을 조금 보면 내년보다 조금 이제 슬슬 고비가 풀리니까 슬슬 이제 운이 조금 풀리는 해예요. 조금씩.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올해 내가 아무것도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운을 내가 갖다 쓸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뭔가 다 아픈 게 낫고 정리가 돼야지 내년을 갖다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는 내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치료하고 어떻게 움직일 결정을 내려서 빨리 행하시고 내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는 내가 뭘 하고 뭐 어떻게 욕심내고 성과 내기보다 이 부분을 수습하고 정리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부터 나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말씀이지? 그러면은
그 수습하고 정리하라는 게 뭘 그렇죠. 이거는 아무래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하는 뭐 비방, 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표적인 굿, 뭐 치성, 기도 이런 게 있어요. 네. 근데 이런 거는 뭐 제가 봤을 때는 굿이나 치성 뭐 둘 중 하나 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은데 네. 비용이 또 드니까 강요드리스분은. 근데 이제 어. 제가 작년 딱 이맘때 어. 딱 작년 3월 14일 날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어떤 일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할게요. 그냥 다 어차피 다 하는 좀 소송이 얽혔어요. 소송? 네. 나쁜 일을 겪어갖고 이제 오늘 내일 합의 얘기가 나와요. 합의 얘기가. 그래서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내일 제가 당장 내일? 내일 합의하고 이제 만나기로 했어요. 가해자를. 합의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그 사람은 이제 감옥을 가요. 가해자는. 그러면 이제 합의금을 받으면 구술할 수가 있잖아요. 일단 첫 번째 이 합의금은 네. 준다고 해도 네. 너무 적은 돈으로 나온다고 나오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합의금이 1,000만 원인데 네. 예를 듣는 거니까. 네. 근데 정말 받을 수 있는 돈은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나와요. 근데 그 돈으로 뭔가 하고 하기에는 일단 내 생활이 먼저 안정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일단 지금은 좀 그래요.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큰 돈이 들어오는 것도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일단 내 혹시 그 핸드폰이 아니죠? 그렇죠. 금액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뭐 어떻게 풀어나갈지 그거는 차근차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무조건 구술한다고 다 능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무조건 구술해서 무조건 구술해서 덕을 보는 사람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한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어떤 부적을 지닌다 이런 걸로 덕을 볼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내가 뭔가 나아지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네. 내가 이거를 이렇게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고 네. 내가 그걸 좀 나아지기 위한 의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같이 합의가 들어서 빨리 성부를 보고 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뭐 그건 어찌됐건 저찌됐건 요 부분은 소송권에 대한 거는 지금 오늘 당장 이제 결과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내일 돼봐야 아는 거잖아요. 일단 제 전개로는 이 소송에 되는 비용이 좀 너무 좀 적게 나온다, 모질라게 나온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내일 가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저한테 어떻게 할지는 그때 가서 정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후에 뭐 저한테 뭐 구술해도 되고 뭐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뭘 해도 뭐가 됐든 안 해도 상관없는데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사람은 다 특별한데 나만 너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치우치게 되면은 또 안 좋은 걸 내가 불러들이는 꼬라지가 돼요. 그래서 내가 더 과대망상. 네, 내가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종교적 과대망상. 그렇죠. 잘 아시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최대한 누르고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최대한 이제 그런 부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어떻게 먹고 사는지에만 집중한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것도 같이 움직여 주셔야 되고 올해는 일단 내가 득을 볼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올해는 뭔가 성과적으로 물질적으로 내가 나한테 복이 들어오는 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내년을 바라보고 내년에 어떻게 움직일지 내년에 뭐 어떻게 일을 하고 뭐 어떻게 돈을 모으고 어떻게 할지 올해 계획을 짠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이게 마음이 아무래도 급할 거 아니에요.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되다 보면 내가 내 다리에 걸려서 넘어지는 꼴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계획세 천천히 하나씩 하나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무당이 정말 볼 때 조상을 어쩌고 얘기해주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문제는 없어요. 다행히. 오로지 지금 문제는 나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결하기 더 쉬운 거예요, 딜이. 그러니까 너무 막 그런 쪽으로 안 좋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렇게 좋게 생각하셔서 올해는 좀 어떻게 움직일지 그런 부분 계획을 세우시고 올해 정리 다 해야 돼요, 확실히.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그러니까 인간사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리를 다 해놓고 깨끗이 다 평온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내년을 맞이한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제 아직까지 제가 결혼을 미혼인데 네. 결혼은 어떻게 돼요? 결혼은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남자가 없어도 결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은 내가 내 몸 하나 건설하기 힘든 상황이니까. 그렇다고 결혼 짝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짝은 있어요. 근데 아직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정리하고 내년에 자리 잡아서 내후년 앞으로 3년에서 6년 사이를 봐야 될 것 같아요. 3년 뒤부터 6년 사이. 그때 되면 2년이부터 결혼하고 안 하고는 이제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2년은 있어요. 2년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너무 막 이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예 짝이 없으신 분이면 그냥 냉정하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건 아니니까. 근데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쵸. 네, 결혼해서 어떻게 살아요? 결혼해서 어떻게 사냐고요?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아니니까 두 분이서 만약에 누구 배우자가 생겼어. 그러면 그분이랑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단 지금 그 생각도 너무 지나친 욕심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건 결혼할 수 있는 나는 사주라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오케이 하고 이제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하고 네, 나서 약간 네, 좀 이거를 고쳐야 돼 뭔가 이렇게 나는 뭔가 약간 좀 망상병을 고친. 그쵸, 그거를 좀 고쳐야 돼요. 나도 본인이 알고 있잖아요. 너무 이게 너무 지나치게 되니까 나한테 문제가 된다라는 걸. 그거를 인지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안 해버릇 해야 돼요. 조금씩 안 해버릇. 그래야지 이제 사람들과 섞여 살 수도 있는 거고 좋은 사람도 만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도 노력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본인이 돈이 되게 많아졌어. 막 돈이 막 몇십억씩 있어. 그래서 막 구슬하고 막 엄청 많이 했어 여기저기 해서. 근데 내가 이거를 고칠 마음을 먼저 같이 안 움켜쥐면은 신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의지가 또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거야.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다행인 거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인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조금씩, 그러니까 급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천천히 한다고 생각을 하시죠. 오래 안 해. 많이 남았잖아, 지금. 올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렇게만 하시면은 이제 차근차근 풀려나갈 거예요. 내가 너무 막 걱정이 되는 뭐 그런 거면 걱정이 많이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차츰 좋아지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은 조금 덜 되거든요, 확실히. 당장 이제, 근데 걱정이 굳이 된다고 하면 너무 급하게 하실 것 같아서, 내 욕심에 빨리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급하면 등잔 밑에 있는 것도 물건도 못 찾아요. 내가 마음이 급하면. 그쵸? 그러니까 좀 차근차근 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충분히 내년만 들어서도 확 내가 달라지는 게 느껴질 거거든요. 뭐 일단 당장 뭐 이제 소송권이나 뭐 이런 부분은 조금 아쉽게 조금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일단 그 부분은 내일 돼봐야 확실히 되지 않는 거니까 제 전개로는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너무 크게 기대는 하지 마시고 일단 그래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올해 욕심내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금 모든 문제는 나한테 있으니까 지금 뭐 어떻게 정리를 하고 뭐하고 정리해야 될 게 뭐 이런 부분 말고도 여러 가지가 지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빨리 선택을 해서 빨리빨리 하나하나 그러니까 빨리빨리 하는 게 아니라 선택을 빨리빨리 해서 하나하나 해결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올해 그렇게 내가 뭐 나한테 지금 어질러져 있는 거 청소한다고 생각하고 하시면은 금방 잘 풀려 나갈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괜찮아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거 자꾸 본인이 인지하잖아. 내가 조금 지금 뭔가 망상이 좀 있다라는 거를. 그리고 고치려고 하는 의지도 있으시잖아. 그렇게 없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대단하신 거야. 그 부분은. 그러니까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가지고 좀 하셔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은 아무리 뭐 병원도 같이 다녀서 고쳐야겠지만 어느 정도 무당의 힘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솔직히. 냉정하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들은 뭐 안 믿을 수도 있고 뭐 사기치는 어쩌게 할 수가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본인이 쉽게 말해서 귀문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락날락하는 게 열려 있다 보니까 내가 내 정신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무당의 치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건 뭘 하든 이걸 하든 저거든 비용은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니까 그 부분에 어떻게 움직일지는 연락 따로 주셔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방법은 뭐 크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니까.